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스톨 시티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입니다. 브리스톨은 지난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셰필드 웬즈데이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픈플레이에서의 수비는 좋지만 득점력에서의 문제가 있는 팀이 잡힐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에서 패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카디프를 상대로도 이런 유형으로 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스톨이 현재 카디프를 상대로는 2연패를 기록하는 등 상성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카디프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한 스토크시티가 브리스톨과 비슷한 양상의 운영을 선보이는 편이라 자신감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크도 일단 성굵은 축구의 수비를 잘하는 편이기는 해도 공격에서는 정교함이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브리스톨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실리를 챙기는 양상에서의 승부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부에서는 카디프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스톨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다가 한 방을 가는 식의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에게도 그랬고 카디프에게도 최근 전적은 썩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카디프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세비야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졌지만 80분까지 0대0으로 버티는 등 확실히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 시퀀스를 짜는 능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엔네시리의 경기 역할은 적었는데 감독이 매우 수비적인 스타일의 압박을 잘 선보이는 편이지만 빌드업은 잘하지 못하는 유형인데다 라키티치도 중동으로 떠나면서 중원에서의 패스워크는 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는 결국 공격진의 집단 부진으로 인해서 마요르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떨어진 것이라 체력적으로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팀 내 유일한 크랙이라고 할 수 있는 쿠보가 105분을 소화하는 등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상황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수비와 압박 시퀀스가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주중 연장 혈투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크랙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쿠보의 몸 상태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도 중앙에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우디네세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의 수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골키퍼를 포함하면 사실상 9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서 일단 상대의 전진을 제어하는 상황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원톱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위권 팀이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살레르니타나도 승점 1점을 노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을 한 대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아가는 것으로 대응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칸드레바의 개인 기량으로는 우디네세의 아주 수비적인 양상을 격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디네세나 살레르니타나나 모두 공격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전력에서는 우디네세가 근소 우위기는 하지만 살레르니타나가 승점 1점에 만족하겠다고 나서면 못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우니온 베를린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우니온은 고젠스가 빠져버리면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고젠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공격에서 중원을 이용해 잘게 썰어가는 것은 우니온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은 제법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 빌드업에서 문제가 있는 도르트문트를 제어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 2대3으로 호펜하임에게 패배했습니다. 다만 이골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중원에서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호펜하임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의 턴오버로 수비 대형도 상당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니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들을 상당히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수비가 아주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우니온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문제인 중앙에서의 빌드업에서의 난조는 지속되고 있고 우니온이 이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